실손 청구하면 손해일 수도 있다는 말 들으셨나요? 병원 다녀오고 3만 원, 5만 원 청구했을 뿐인데 나중에 암보험, 수술비 특약, 가입 거절된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하나쯤 갖고 계시죠? 워낙 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까지도 실손보험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무려 4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가입했을 정도니까 보험이 있다면 실비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무방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데도 정작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장은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보험, 그게 바로 실비보험이죠. 혹시 1년 동안 내가 병원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받고 약값 내고 또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크게 다쳐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시거나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 즉 표준화 실비부터 적용이 됐고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분들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박 대리님은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병원비가 총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기부담금 10% 기준이면 원래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됩니다. 즉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비보험에 숨겨져 있는 몰라서 손해보는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건 200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된 실비, 즉 4세대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4세대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200만 원의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비급여 항목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비급여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 들으면서 우리 엄마도 수술 크게 받았는데 남편이 당뇨약 매달 타고 있는데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공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실비보험 알고 쓰면 의료비 걱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해외에 오래 나가 계셨던 분 아니면 앞으로 자녀 유학이나 장기 여행으로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무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세요.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때만 보장이 됩니다. 즉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은 사실상 보험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그냥 넘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보험 납입을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여권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입 중지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해외 여행자 보험과 실손보험을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보험료 납입까지 멈출 수 있는 이 제도, 혹시라도 주변에 해외 자녀 유학을 보내신 분, 3개월 이상 체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 같이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죠. 보험료 알면 줄이고 모르면 그냥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는 진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2024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재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대하면서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보장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대에 가면 실비보험 해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돈만 벌여야 되나요? 또는 돌아오면 가입이 되긴 하나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는데요. 2024년 7월부터는 현역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되고요. 제대 후에는 중단했던 실비를 다시 원래 상태로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민간병원을 우리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군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사실상 그냥 낭비였던 구조였죠. 그런데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군복무 중에 보험료 납부는 멈추고 제대 이후에 별도의 건강심사 없이 다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실비를 해지하지 않고도 보장은 잠시 쉬고 복무가 끝나면 그대로 이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점은 보험사마다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군 입대하시기 전에 보험사 고객센터에 미리 연락을 좀 하셔서 중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조카, 친구, 친척 중에 곧 군대 가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도움 되겠죠. 확실한 절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손보험 세 번째 꿀팁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개인 실비만 납입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비도 중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실비든 단체 실비든 둘 중 하나를 중지시킬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원래 가입한 조건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개인 실비랑 단체 실비 둘 다 보장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개인 실비에서 3천만 원, 또 단체 실비에서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보상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가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서 지급을 하고요. 전체 합산해서 총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유지는 불필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는 반드시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지 조건은 간단합니다. 개인 실비는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언제든지 중지 가능하고요. 퇴직하거나 이직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 보장이 안 된다면 개인 실비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단체 실비만 갖고 계셨던 분들 퇴직하실 때가 되면 꼭 아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퇴직 후 1개월 이내라면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를 심사 없이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단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암내, 심장 등 중대질병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전환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실비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활용 꿀팁 네 번째. 이번 내용은 보험을 이미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보다는 아직은 준비가 좀 미흡하신 분들, 암보험이나 수술비 특약, 간병비 보험 등을 더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병원 다녀오시면 3만 원, 5만 원이라도 무조건 실손 청구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아깝기도 하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는데 실손보험은 청구할 때마다 이력이 남습니다. 그리고 청구 이력은 보험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곳에 기록이 돼서 다른 보험사도 청구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보험사에 실비를 가입해 있더라도 나중에 내가 B보험사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그동안 실손 청구 내역 때문에 심사를 까다롭게 받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리님은 무릎이 조금 아파서 병원 가서 MRI 한번 찍고 주사 치료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도 조금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2년 뒤에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무릎은 부담보라고 통보했습니다. 무릎 관련한 보장은 일정 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말이죠. 또 다른 분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24시간 심전도 검사랑 MRI 검사까지 하셨는데 결과는 이상 소견이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기록이 좀 남아 있어서 보험 가입을 하려 보니까 심장 관련 특약은 전부 할증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이력이 남아 있는 이상 질병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명이 특별히 없었더라도 청구 이력 자체가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항목은 보험사에서는 진짜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목이나 우리 거북목으로 도수 치료를 좀 받을 때 최근 3년 동안 6회 정도로 받았다고 치면 이게 해당 치료력은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는 5년 이내의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치료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실비 청구를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청구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무슨 이유로 도수 치료를 받은 거죠? 치료가 완치됐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고 결국 보험사는 해당 이력을 보고서 앞으로 수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간병비 특약은 가입 거절 혹은 보장 금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 목적의 도수 치료였다고 하더라도 청구 이력만으로 보험사는 리스크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는 보장 제한 혹은 할증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몇만 원 때문에 자잘하게 계속 청구하시기보다는 보험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이라면 청구를 조금은 미뤄두었다가 한 번에 정리해서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니까 당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같은 서류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청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둔 내용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병원에 다녀온 건 청구만 안 하면 보험사에서 모르지 않나요? 그럼 고지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 등 중대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 받아서 30일치 약을 처방받았지만 나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실비 청구도 안 했다고 해도 이거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진단받은 사실 자체가 이미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청구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구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진짜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보험사에 어떤 담보를 얼마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고지사항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청구 시 주의할 점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고지 의무까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문가와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딱 하나의 보험을 고르라면 단연코 실비보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주변 지인들과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구독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점검,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보험 이팀장을 검색해 주시면 30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한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도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